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그래프 뉴럴 그래프라고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은 결국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노드와 그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그러니까 노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엣지는 우리가 디파인을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둘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디파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결과물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혹은 이제 피직스 하는 분들은 이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디파인 할 때에도 여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뭐 로맨틱 릴레이션십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로 사귀는 관계이면은 선으로 긋겠다. 혹은 뭐 서로 친구 관계이면은 선으로 긋는다. 혹은 뭐 서로 이제 같은 뭐 수업을 들은 사람끼리 선으로 긋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아서 얼마든지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연결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백질, 단백질 인터랙션 네트워크, 그러니까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어떤 단백질과 어떤 단백질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알려져 있으면은 그 사이를 선으로 잇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기에 따라서, 정의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종류가 이제 undirected,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directed는 이제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 소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타겟에 도달하는 어떤 출발점과 그러니까 이 연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출발과 끝이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종류로는 이제 weighted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연결과 연결 사이에 어떤 그 연결과 연결 사이에 웨이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중치를 우리가 줘서 웨이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가중치를 디파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으로 따지자면은 분자의 경우에는 싱글, 아로마틱, 더블, 트리플 본드 이런 것들을 가중치를 다르게 줘서 우리가 이제 다룰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디파인 할 때는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디파인 할 때는 노드가 있고 노드가 1, 2, 3, 4 노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드와 노드 사이 그러니까 노드에다가 서로 인덱스를 붙이는 거죠. 번호를 붙이고 그 번호와 그 번호를 가지는 노드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1 아니면 빵을 주는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드제이슨 C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른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1, 2, 3, 4 1, 2, 3번과 이제 1번, 4번, 2번, 4번, 3번, 4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11, 111, 0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요 이제 노드의 번호를 매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임의적일 수 있습니다. 번호를 매기는 건 임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나중에 또 한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번호 자체의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i번째와 j번째가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전체적인 연결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디파인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그래프 뉴럴넷에서 고려하는 것은 이제 노드 피처라는 것을 고려합니다. 노드 피처. 노드의 특성,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벡터로 나타낸 것을 노드 피처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래프인데 사람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이름이 뭐다. 그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다. 뭐 남자다, 여자다, 국적, 뭐 직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 뭐 키나 몸무게 또 하나의 피처가 될 수 있겠죠. 단지 이제 그 피처가 나중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물성과 잘 들어맞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톰 피처, 아톰의 특성을
일단 고려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엣지의 경우에도 이 각 링크의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그 링크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특성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 피처라고. 그래서 엣지가 이제 싱글 본드냐, 아로마틱이냐, 더블이냐, 트리플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특정 엣지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이제 세분화해서 조금 더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각 노드와 엣지에다가 이것에 얘가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제 결국 그 분자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 그러니까 분자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겠죠. 분자에 대한 지식, 케미스트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분자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네. 그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래프 뉴럴넷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노드 단위의 예측.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분자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원자들이 있는데 각 원자마다 assign 되는 값, 뭐 예를 들어서 partial charge. 그러니까 이제 부분 전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부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각 원자, 각 노드, 각 아톰에 assign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이제 노드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이제 노드 레벨 프레딕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단위에서의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래프 전체 단위로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분자를 하나의 그래프로 보고 그 주어진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분자의 물성, 뭐 솔루빌리티가 얼마다, 얘가 이제 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그래프 레벨 프레딕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어진 그래프로부터 주어진 그래프에 몇 개의 링크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제 지워진 혹은 이제 빠진 링크들을 예측하는 채워 넣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링크 프레딕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보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undirected 그래프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노드의 정보, 요 노드가 갖고 있는 피처 벡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무엇을 이용하느냐 하면은 모든 다른 노드들의 전체 정보를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요 빨간 노드의 어떤 특징, 정보를 뽑아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fully connected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fully connected 모든 피처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훨씬 계산량이 많고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CNN 같은 경우에도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기억을 해보면은 픽셀에서 그 커널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한 다음에 그것들의 sum 혹은 이제 그것들의 average로부터 이제 그 피처들을 뽑아냈습니다. 피처들을 뽑아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고 계산량이 많아짐으로써 오히려 이제 적절한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어진 그래프로부터 그래프에서 요것과 요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서로 간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노드보다는 이어진 노드끼리의 어떤 그 관계성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접한 노드들끼리 이렇게 이제 연결을 쭉 하고 이제 그 연결된 그러니까 서로 관련 있는 노드들끼리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연결된 것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와서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의
네트워크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업데이트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L 플러스 1번째의 피처 벡터는 L번째, 그러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던 피처 벡터로부터, 그러니까 옆에서 오는 것들은 요 노드도 피처 벡터를 가지고 있고, H, J.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J는 인덱스인데, J는 NI, I번째 노드의 네이버, I번째 노드의 이웃한 아톰들의 그 집합입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것들의 집합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피처에다가 W1을 곱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여기에다가 W1 곱한 거. 얘가 가지고 있는 피처에 W1을 곱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피처에 W1을 곱하고 그것들을 다 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피처 벡터를 W0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W0와 W1을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W0를 곱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처를 그대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여기 시그마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그마는 이제 에버리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맥시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피처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피처들을 이제 다 더한 값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각 노드가 이렇게 피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 5차원의 피처가 있다. 그러면은 요 W를 우리가 이제 곱하면은 요게 변화되고 그 변화된 거를 여기로 가운데 연결된 가운데 노드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고 그것들을 이제 썸을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 이걸 한번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옆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의 정보를 계속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 뉴럴 넷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요 식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식을 보실 때 여기에서 이제 J는 자, NI 네이버 I번째 노드 그러니까 요 I번째 노드의 요 H는 보통 이제 피처 벡터를 의미합니다. 피처 벡터. I번째 노드의 피처 벡터. 그리고 L 플러스 한 번째 업데이트 되었을 때 I번째 원자의 피처 벡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NI, I번째 노드의 네이버, 이웃한 아톰들의 그 인덱스의 전체 셋, 그러니까 이웃한 것들을 쭉 돌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HJ, J번째 아톰, 그러니까 얘가 I라고 하면은 요 이제 J가 요거 요 I번째 연결돼 있는 요 빨강, 노랑, 파랑의 인덱스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빨강, 노랑, 파랑에 대해서 이제 각 피처 벡터에다가 우리가 이제 W를 곱하고요. 그 W를 곱하고 그것들을 다 썸을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에 집어넣으면은 요거에 새로운 피처 벡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피처 벡터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을 여러 번, 층을 쌓아서 여러 번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 전체 피처 벡터를 뭐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프레딕션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그래프 뉴럴 넷, 네,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래프 뉴럴 넷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그냥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바닥부터 다 짜려면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요 그래프에 대한 것을 다루기 편하도록 이제 어떤 툴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이제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 뉴럴 넷에 특화된 툴을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GPU를 이용한 일단은 실습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이제 그 콜앱 노트를 이제 여시고요. 네, 복사를 하시고 여기 런타임에 가셔서
change runtime type에 가셔서 여기 이제 GPU를 선택을 하시면 GPU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패키지를 우리가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스톨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시간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최신 버전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의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가 살짝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 버전에서 2.0.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 기본이 되는 파이토치 버전도 살짝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제 링크가 지난주 거랑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노트가.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라인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파이터치 지오메트릭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설치 링크는 그때그때 파이터치 지오메트릭 버전업이 되면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설치 방법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현재로서는 네, 요렇게 했을 때 설치가 잘 된다. 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일단은 설치가 될 겁니다. 이제 저는 아까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빨리 설치가 됐고요. 아마 새롭게 세션이 연결된 학생들은 이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에서는 토치 언더스코어 지오메트릭 닷 데이터 닷 여기 대문자인 걸 주의하시고요. 요 데이터 클래스 그러니까 요 대문자 데이터로 나타난 하나가 하나의 그래프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의 그래프. 그래서 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속성들이 데이터.x, 데이터.x는 노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의 수는 노드 개수 곱하기 노드 특성의 개수의 차원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인덱스, 이거는 이제 그래프의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텐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모양은 2 곱하기 연결의 개수. 그러니까 위의 행과 밑의 행이 소스와 타겟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칼럼 와이즈로 각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정하게 됩니다. 각 칼럼에 대해서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1번 위에 0번 0행에 1, 1행에 2 이렇게 이제 숫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엣지 인덱스를 여기에서 이제 몇 번과 몇 번이 연결되어 있느냐를 이 엣지 인덱스에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y는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목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양은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각 노드별로 어떤 피처를 예측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드 개수, 콤마 내가 이제 예측하고 싶은 어떤 피처의 개수, 피처의 예측하고 싶은 성질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또는 이제 그래프 단위로서 어떤 예측을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전체 그래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분자가 솔루빌리티가 얼마다, 로그 P 값이 얼마다, 호모르 갭이 얼마다. 이런 걸 하려면은 이제 1, 요 예측하고자 하는 것의 개수. 이런 식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엣지 어트리뷰트, 엣지도 하나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엣지 단위로 어떤 특성을 우리가 어사인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본드의 개수 곱하기 연결 특성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엣지 피처를 내가 몇 개로 나타낼 거냐. 그러니까 피처를 몇 개를 어사인 할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pose는 각 노드의 위치, 분자로 따지자면 이제 3차원에 해당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3차원 공간에 있는 거니까 X, Y, Z의 3차원으로 이제 포지션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요 그래프를 여기에서 하나 디파인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커넥티비티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0, 1, 1, 0, 1, 2, 2, 1. 그러니까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연결돼 있고 2번과 1번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 연결이 중복으로 2번 나오는데 2번 나오는 이유는 뭐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소스, 밑에 있는 건 타겟.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노드에서 밑에 있는 노드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커넥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커넥티비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undirected,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은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0에서 1, 1에서 0 이렇게 1에서 2, 2에서 1 이렇게 두 번 디파인을 해줘야, 그러니까 이제 각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torch.long, 그러니까 정수 데이터 타입을 가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 피처의 경우에는 자,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0번 노드는 마이너스 1, 1번 노드는 0, 2번 노드는 1이라고 하는 피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그 각 노드 피처와 커넥티비티를 정의를 했을 때 요거를 이제 그래프에다가 옮기려면, 그래프에다가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 데이터라고 하는 요 파이터치 지오메트릭 데이터에서 온 요 데이터셋 요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클래스를 디파인 할 때 x는 뭐다. 그러니까 이제 요 이름 자체는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 피처는 여기에다 집어넣어주고 엣지 인덱스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겠다. 네. 커넥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네. 그러니까 엣지 인덱스는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요 텐서에서 이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거는 크게 두 가지. 뭐 몇 번과 몇 번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각 노드, 각 0번부터 n번까지 디파인되어 있는 노드는 어떤 특성에 해당하는 특성 벡터들을 이제 각각 이제 가지고 다니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괄호 치고 이렇게 x와 엣지 인덱스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 사실을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근데 이렇게 두 행으로 나타내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엣지를 표현하는 게 조금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엣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커먼한 경우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건 이제 0번에서 1번 연결, 1번에서 0번, 1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4개의 엣지를 디파인 하는데 요것들을 이제 행으로서 이렇게 이제 늘려놓는 거죠. 행. 그러니까 행 차원이 바로 이제 엣지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이 소스 타겟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열을 가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도 되는데, 정의를 하고 나면은 얘는 근데 집어 넣어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취해야 되는, 모양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엣지 인덱스 점 t, t가 이제 트랜스포즈고요. 그 다음에 contiguous라는 이 메소드를 네, 이렇게 이제 달아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x 노드 피처는 이렇게 노드 피처로 집어넣고 엣지 인덱스, 엣지를 디파인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엣지 인덱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그래프가 디파인이 된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그냥 이제 이 데이터를 출력을 하면은 노드 피처의 크기, 그러니까 노드가 3개고 각 노드는 피처를 하나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인덱스는, 엣지는 이제 2 콤마, 당연히 이제 소스 타겟이니까 얘는 2는 고정이고요. 그러니까 엣지가 4개 있다. 그러니까 3개의 노드 사이에 4개의 엣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umber of edges 혹은 이제 is undirected가 true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저쪽, 그러니까 두 개의 노드가 있을 때 요렇게
양방향으로 엣지가 디파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이제 undirected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directed 네트워크가 아니다. 이제 false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요 하나를 뺀다면은 여기서처럼 하나를 빼면은 얘는 이제 0번에서 1번으로 가는 노드 엣지만 존재하고 1번에서 0번으로 오는 노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순간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성을 기반으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directed 네트워크냐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이제 true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노드는 3개, 각 노드는 1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는 소스 타겟에 이렇게 이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엣지 자체, 그러니까 링크의 개수는 3개다. 링크는 이제 3개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대충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프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keys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제 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attribute 속성들이 이제 뭐가 정의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 데이터.keys를 프린트 시키면은 얘는 이제 x와 엣지 인덱스. 그러니까 노드 피처와 연결 상태에만 정의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x 외의 것, 그러니까 요 y 값이나 엣지 어트리뷰트, 포지션은 아직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되지 않아도 일단 그래프로 우리가 디파인은 할 수가 있어요. 디파인은 할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어떤 키 값이 존재하는지는 이렇게 프린트를 함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드 피처를 이제 각각 출력을 해보자. 그럼 이제 데이터 각괄호 x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딕셔너리를 사용하듯이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사용하듯이 이제 데이터 괄괄호하고 x를 프린트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3 곱하기 1의 텐서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키와 아이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in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룹을 돌리면은 그 각각 데이터 안에 요 그래프 안에 정의되어 있는 그 어트리뷰트와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디파인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x와 엣지 인덱스가 디파인 돼 있다. 요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엣지 어트리뷰트는 당연히 아직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데이터 안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노드의 개수, 엣지의 개수, 그다음에 노드 피처의 차원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이제 isolated 노드가 있느냐? 그러니까 isolated 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혼자 떨어져 있는 노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노드가 있느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셀프 룹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출발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를 할 때 여기에서 0,0 이런 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얘는 이제 셀프 룹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분자에서는 사실 셀프 룹을 디파인 할 이유가 거의 없죠. 그죠? 네. 이건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와 어떤 피지컬 시스템을 내가 네트워크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 G 데이터 클래스에 이제 어떤 메소드 혹은 어떤 피처가 있는지를 보시려면은 여기 요 파이토치 지오메트릭 자체의 요 데이터에 대한 요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고 헷갈리시면은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요 주어진 예제를 가지고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 주어진 예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나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이그젬플을 보통 이제 주어진 이그젬플을 가지고 복붙해 와서 근데 이제 내 문제에 맞도록
조금 변형을 가하는 거죠. 조금 변형을 가하는데 그러다가 약간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원래 레퍼런스 문서, 이런 문서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네, 보는 거죠. 네, 참고를 해서 이제 나만의 어떤 코드를 만들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문서를 조금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술 문서, 어떤 그 매뉴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아주 그렇게 어렵게 네, 또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어떤 규칙에 기반해서 딱 정해진 서식에 기반해서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네, 충분히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예제에서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제 분자의 어떤 분자 물성을 예측하는 그래프 뉴럴 넷을 만드는 데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모델, 이제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아주 유니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런 이제 그 원 문서를 조금 공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에 그 다른 파이토치, 그러니까 원래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서 봤듯이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 테스트를 위해서 이미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는 데이터 셋들은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셋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엠리스트라든가 사이파 10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불러와서 썼었죠. 네, 바로 불러와서 썼는데 이제 그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QM 그 여러 가지 그래프 데이터들이 들어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상당수가 분자와 관련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요 QM9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일단 자동으로 불러오게 만들어서 다운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치 지오메트릭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일단은 그 원래 토치 지오메트릭 문서에 있는 예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TU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TU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요거는 600개의 그래프, 6개의 클래스로 나눠지는 600개의 그래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이퀄 TU 데이터셋 가로치고 루트 TMP, 그죠? TMP 엔자임즈.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요 슬러시 TMP 엔자임즈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그러니까 이름 요 TMP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시 디렉토리에다가 일단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그럼 이제 요 프린트를 시켜보면은 이름은 엔자임스라는 데이터셋이고요. 여기 이제 괄호 안에 600이 써 있죠. 600은 이제 600개의 그래프가 이제 들어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의 길이 600개의 그래프가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number of classes 600개가 몇 개의 타입으로 몇 개의 클래스로 6개의 클래스로 나눠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피처는 몇 개냐? 그럼 이제 각 노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으면 각 노드가 몇 개의 피처를 가지느냐? 여기서는 이제 3개의 피처를 가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6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종의 이제 뭐 리스트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하나 뽑아 오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만 뽑아 오면요. 첫 번째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살펴보면 자, 여기 데이터 이퀄 데이터셋 괄호 0.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다음에 얘를 이제 출력을 해 보면은 자, 엣지가 몇 개? 168개 있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 노드는 37개가 있습니다. 37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37개의 노드, 168개의
엣지로 구성되어 있다. 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y는 하나,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 대해서 그냥 숫자 하나가 define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이 숫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클래스 넘버 5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보면은 넘버 오브 클래스가 6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0, 1, 2, 3, 4, 5. 그러니까 엔자임이 아마 그러니까 효소가 600종류의 효소를 그래프로 나타낸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들이 6가지로 그러니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클래스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undirected냐, 이제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냐? 네, 그렇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train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이렇게 슬라이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540개는 트레이닝용, 541번부터 끝까지는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이제 내가 잘라서 쓰겠다. 그죠? 전체 600개니까 90%는 트레이닝용, 10%는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이제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데이터셋을 무작위로 섞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셔플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이 600개가 순서가 막 셔플이 되고요. 자, 혹은 이제 뭐 파이토치 안에 있는 랜덤 퍼뮤테이션 메소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제 섞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랜덤 펌이라고 하면은 요 길이의 벡터를 0번부터 예를 들어서 600번까지 그럼 0부터 599까지 이렇게 숫자를 쫙 만든 다음에 얘를 랜덤하게 섞은 리스트가 여기 이제 펌 안에 들어갈 겁니다. 샘플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펌은 이렇게 이제 원래 같으면 이제 0번부터 시작해서 599번까지 이렇게 600개가 차례대로 쭉 있는데 그 숫자들의 인덱스를 이제 섞은 겁니다. 랜덤하게 섞인 인덱스의 리스트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 바로 펌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셋이 섞인다는 거죠. 요 순서대로. 598번이 맨 앞으로 오고 이제 원래 589번이 이제 두 번째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섞이게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네임, 요 플라네토이드라고 하는 요 데이터셋 안에 요 이제 네임으로부터 코라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얘는 보면은 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길이가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한 개의 그래프 전체 데이터가 그래프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뭐다? 여러 개의 그래프를 각각이 어떤 클래스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프 안에 있는 각 노드들을 분류하는 그런 그런 작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얘는 이제 그래프 그냥 딱 하나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이루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 각 노드가 0번부터 6번까지 7개의 클래스로 각 노드들을 이제 7개의 클래스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umber of node feature. 그러니까 각 노드가 7개의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다.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나의 노드는 이제 1433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의 노드는 1443개의 특성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그래서 얘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노드가 몇 개고 엣지가 몇 개인지 한번 보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노드가 2708개고 얘는 이제 피처가 1433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엣지가 몇 개냐? 엣지는 1556개다. 그리고 이제 그 y 값은 즉 요 각 y 값이 2708개라는 거는 각 노드별로 어떤 이제 특정 y 값을 우리가 이제 assign 해주는 거죠. 아까 봤듯이 클래스가 7개라고 했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보면 트레인 마스크, 밸리데이션 마스크, 테스트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 2708개의 노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몇 개를 내가 모른다. 그 몇 개의 피처를 내가 피처하고 이제 그 몇 개의 y 값을 내가 모른다고 할 때, 그러니까 노드 2700개 전체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개를 트레이닝용으로 쓰고 몇 개를 밸리데이션으로 쓰고 몇 개를 테스트용으로 쓸 거냐. 그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undirected냐? 이렇게 하면 이제 undirected다. 네. 그래서 트레인 마스크 그러니까 트레이닝용 노드가 몇 개냐? 140개. 밸리데이션용 노드가 몇 개냐? 500개. 그다음에 테스트용 노드가 몇 개냐? 이제 1000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테이션 그래프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논문이 어떤 논문을 사이트하면 이제 이렇게 소스와 타겟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말고 우리는 이제 화학에 이제 화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화학 관련된 몰레큘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토치 지오메트릭이 가지고 있는 요 전체 데이터셋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몰레큘러 검색을 하면은 꽤 많은 데이터셋들이 이제 몰레큘의 특징에 해당을 몰레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이제 QM9 데이터셋인데요. QM9 데이터셋은 약 13만 개의 분자가 19개의 리그레션 태스크, 그러니까 19개의 물성을 예측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QM9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QM9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분자들은 약간 작은 애들, 작고 그다음에 HCONF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작은 분자들 중에서도 딱 이 5개의 원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분자들의 그 양자 계산에서 얻을 수 있는 물성 계산값을 이제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상당히 심플한 분자들 더 복잡한 뭐 CL이라든가 S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요런 이제 작은 원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분자들의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을 데이터셋 안에 데이터셋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할 때 얘가 이제 타겟 값으로 가지고 있는 물성들을 보면은 뭐 다이폴 모멘트, 폴라라이저빌리티, 오비탈, 호모 에너지, 루모 에너지, 그다음 호모 루모 갭, 그다음에 제로 포인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제로 포인트 에너지, 그다음에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프리 에너지, 뭐 히트 캐패시티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 모델이 잘 워킹하는지를 요 사람들이 널리 쓰는 공통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걸 한번 이제 QM9 데이터셋을 한번 불러와 보죠. 그럼 이제 from 토치 지오메트릭 점 데이터셋에서 import QM9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QM9을 불러왔고요. 자, 그러면은 불러왔고 얘를 이제 돌리면은 얘를 실행시키면은 요 QM9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 밑에 QM9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다운받아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데이터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어 있다가 여기 이제 QM9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긴 거를 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클래스가 몇 개냐 보면은 이제 19가 나오죠. 19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19개 물성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노드 피처. 그러면 각 노드, 각 하나의 원자들은 지금 여기 이 QM9 데이터셋에서는 각각의 그래프가 각각의 하나의 인디비주얼 몰레큘이기 때문에 각 노드는 하나의 원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의 원자는 몇 개의 특성을 갖고 있느냐? 11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의 그 소스 코드를 사실은 이제 지금 요 파이터치 지오메트릭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소스 코드 이게 문서가 완벽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부분은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저기 설명을 봐도 얘가 이제 피처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설명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소스 코드를 조금 열어봤고요. 네. 그래서 QM9의 소스 코드를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X 같은 경우에는 X1이랑 X2 텐서로 정의된 두 개의 텐서를 이렇게 합친 것이 이제 X 인풋 피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1을 보면요. X1은 자 원하드 인코딩 그러니까 타입스 그러니까 원자의 아톰 타입인데요. 아톰 타입을 가보면 타입스에 가보면은 0번이 H, 1번이 카본, 2번이 나이트로젠, 3번이 옥시전, 4번이 플로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을 여기에서는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나타냅니다. 뭐냐면은 이제 H면은 1 빵빵빵. 그러니까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네, 요 내용은 다시 돌아올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얘가 이제 만약에 주어진 원자가 H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1, 0, 0, 0, 0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카본이다. 그러면은 0, 1, 0, 0,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인덱스가 여기 H,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전, 플로로 이렇게 이제 F 이렇게 정의가 돼서 이제 해당하는 것만 1이고 나머지는 다 빵이.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네. 네, 원하드 인코딩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피처는 뭐냐? 두 번째 오는 피처는 아토믹 넘버. 그러니까 원자 번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에 그 원하드 인코딩이랑은 약간 중복되는 거일 수도 있죠. 중복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아토믹 넘버가 들어갑니다. 아토믹 넘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로마틱. 자, 아로마틱은 저기 위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아로마틱이냐 아니냐. 만약에 얘가 이제 보면은 아로마틱이면 1이고 아니면 빵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SP2, SP3 딱 보면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이제 요 카본이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다. 그러면은 1 아니면 0.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냐 아니냐.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11가지를 그러니까 앞에 요 원하드 인코딩 5차원, 6, 7, 8, 9, 10, 11차원의 요런 이제 텐서가 이제 인풋 노드 피처의 이제 텐서가 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X는 X, G는 포지션, 엣지 인덱스, 엣지 어트리뷰트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요 QM9 데이터셋에서 뭐를 노드 피처로 쓰느냐. 그럼 이제 요 11개가 끝이냐? 사실은 뭐 끝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이렇게 이제 집어 넣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그 변진영 학생이 지금 요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CL이나 BR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코드를 보시면 여기 타입을 여기 이제 get symbol 요 get 심볼을 하면은 그 심볼을 얻어와서 걔를 이제 정수로 여기
요거를 키로 해서 이렇게 정수로 바꿔주는 건데요. 그럼 얘를 늘려줘야겠죠. 그럼 여기 뒤에다가 br 땡땡 5 뭐 cl 땡땡 5 br 땡땡 6 이렇게 해가지고 더 집어넣어 줄 수 있겠죠. 네, 더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원하드 인코딩 개수도 여기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요 f.1 하시라고 하는 네, 어디 갔어요? 여기 이제 앞으로 돌아갈 거고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요 원하드 인코딩 즉 이제 원하드 인코딩 5차원 더하기 이제 원자의 특성 6차원을 이렇게 이제 썸을 해서 전체 11차원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undirected냐, 네, 이렇게 undirected. 분자는 뭐 그러니까 화학 결합, 공유 결합의 어떤 방향성은 특별히 없으니까요. 네, 당연히 undirected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어떤 피처들이 정의되어 있냐, 네, 보면은 엣지 인덱스 Y, 뭐 트레인 마스크, 밸리데이션 마스크, 테스트 마스크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하나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분자 하나만 살펴보면요. 얘는 이제 요 y 값, 물성 값을 보면은 요런 물성 값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디 갔어? 네. 다이퍼 모멘트가 빵이고 두 번째 거는 13.2. 그러니까 요 폴러라이저빌리티는 13.2라는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10.55. 이제 호모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0.55 일렉트론 볼트다. 그 다음에 루모의 에너지는 13.18. 당연히 이제 호모 루모 갭은 13.2 정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셜 익스텐트, 일렉트로닉 스페이셜 익스텐트 값은 이제 이렇게 뭐 35.36 뭐 이런 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x를 한번 봅시다. 얘를 한번 찍어 보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래서 데이터, 프린트 데이터를 한번 데이터 자체, 첫 번째 분자 자체를 이렇게 찍어 보면은 자, x가 5,11 그러니까 원자가 5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몰레큘이죠. 네. 그 다음에 엣지가 몇 개냐? 엣지가 2,8 그러니까 8개인데 사실은 우리가 undirected를 만들려면 한 공유결합당 1로 가는 거, 절로 오는 거 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얘를 2로 8 나누기 2를 하면은 4개의 본드를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y 값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y 값이 여기 있고 네. 엣지 어트리뷰트 인덱스 그다음 얘는 이제 이름은 GDB1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자 데이터.x를 찍었는데 보면은 얘는 이제 0, 1, 0, 0, 0, 1, 0, 0, 0, 0, 1, 0, 0. 그러니까 여기 두 번 요게 이제 카본이고 얘가 하이드로젠이 이제 4개. 결국 얘는 이제 메테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충분히 네, 유추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앞에 5개 차원이 원하드 인코딩에 해당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카본이니까 6번. 그 다음에 뭐 아로마틱 이냐, 네. 이렇게 하고 사실은 여기가 지금 1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약간 데이터 처리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RD킷의 문제인가? 이상하네. 이제 얘는 이제 sp3 카본이니까 sp3가 1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다음에 수소의 개수는 4. 이 부분은 왜 잘못 나오는지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QM9 데이터셋을 우리가 불러다 쓸 수 있다. 네. 라는 거고요. 일단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남은 시간에는 실제 근데 이제 QM9 원래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셋을 갖고 와서 쓰면은 우리가 그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냥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임의의 스마일스 데이터로부터 어떤 이제 처음부터 모델을 만드는 파이터치 지오메트릭을 이용을 해서 그 스마일스에서 분자들을 그래프로 변환하고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GNN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변환하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할 거고요. 일단 까먹기 전에 제가 링크를 미리 쉐어를 하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곧 잠깐 쉴 텐데요. 네, 쉬는 동안에 요 앞에 인스톨하는 부분은 그 실행을 시켜 놓으면은 조금 더 빨리 따라가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네, 12분 뒤에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